막혔잖아요. 그때도 윤석열은 자기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정권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네. 공수처 만드는 거하고 동시에 했잖아요. 네. 그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이제 많이 축소를 하면서 일반 범죄는 경찰에게 이렇게 맡기게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는 그걸 사실은 검찰이 통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마저 박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 네. 검찰에 맡겨놓은 수사권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뛰어나니 검찰이 해서 부패, 공직자, 경제, 방위산업, 대형 재난, 선거사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H공사 땅 투기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패, 공직자, 경제사범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를 하면서 국민한테 사과도 안 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발생된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입니다. 네.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LH공사 직원들이 미리 땅을 사놨으니까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조사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사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국토부에 맡겼어요.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직전 사장 출신 변창흠이 네. 사장인데, 그리고 변창흠이 사장으로 있을 때 주로 땅 투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국토부한테 조사를 맡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꼴이고. 네. 그러면 검찰에 수사 지시해야 되는데 검찰에게는 수사 지시를 안 하는 건 윤석열이 제대로 할까봐 미워서.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참여연대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왜? 최재형 감사원장이 독하게 감사할까봐.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하고 총리실에서 지휘하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어찌됐든 검찰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하게끔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경제성 조작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검찰이 감사원이 감사한 다음에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줘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 그러면 네. 검찰은 껍질만 남아요. 검찰 해체하는 걸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네.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보고, 문재인이 이와 관련해서 법무장관 박범계를 통해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된 걸 안착시키고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된 내용을 존중해서 검찰이 일을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그게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됐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그 얘기 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말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박범계부터가 나 속도 조절이란 말 들은 적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이 속도 조절이란 말 대통령이 안 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뭐가 나왔어요? 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우리가 당론 정하면 바로 간다. 검찰을 해체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간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올해 상반기에 입법 완료하겠다. 3월에 법안 내겠다. 이러니까 윤석열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안전히 무너져요. 법치주의가 뭡니까? 권력이 있든 없든 법을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법을 안 지킨 사람은 똑같이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검찰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권력이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큰 범죄예요. 큰 범죄. 거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악. 경찰은 권력 눈치를 너무 보잖아요. 검찰은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이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추미애가 그 검찰을 경찰처럼 충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정신 있는 검사들, 깨어있는 검사들은 이건 내가 법치주의를 위해서 권력의 범죄는 내가 처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이성윤처럼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윤석열이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박탈하면 거악을 검찰이 석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없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정신, 망가지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소신을 밝혔어요. 네.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윤석열이 정치하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정치를 통해서 이걸 지키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의 향후 행보가 국민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의 이제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 2군데 대구의 지검과 고검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한테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네. 취지로. 그러나 윤석열이 왜 갑자기 사퇴하지? 아직도 좀 어리둥절해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 네.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어떤 고뇌를 했고 본인이 왜 사표를 던졌고 네.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언론이 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 많이 써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 뭐 주변 사람 취재하고 나름 언론에 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도 저의 상상력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 네.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총장은 이제 내년 대선 준비를 당연히 이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4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돼요. 네. 대한민국 곳곳이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해체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근본인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지금 해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소중하냐.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저는 필요하다.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형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띄고 있어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네.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걸핏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명 그렇게 해놓고 반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민주주의 형태를 띠면서 폭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다수의 폭정이에요. 네. 겉으로는 다수결 제도를 취하니까 네. 민주적인 형태를 띠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민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다수의 폭정을 할 때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이 다 묵살되고. 지금 네.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하는 게 다 이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열린민주당의 두 사람들 힘 합치고 네. 무소속의 민주당 출신들 데려다가 180석 넘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그걸 본 거죠.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고 해체하려는 것도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다수의 행포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민주적인 과정 다 거쳤다.